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시고요. 또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쉬었어요? 아까 멘붕이셨는데. 네, 살짝 더웠어요. 네, 네. 지금도 좀 이제 아직 열기가 좀 얼굴이 약간 살짝 빨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열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돌발 상황이 또 이제 발생이 되니까, 뭐 옷을 벗고 방송을 하고 싶을 만큼 많이 덥네요. 뭐 우리 김우선 손님은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에요. 네. 저도 많이 당황했답니다. 아, 얼굴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웃겨서요. 이게 생방의 네. 묘미죠, 근데.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좀 제가 방송하는 날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꼭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증시가 안 좋다든가, 네, 꼭 왜 제가 방송하는 날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방송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제 앞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진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얼마나 또, 아이고, 참, 우리 김상현 변호사님. 뭐, 혹시 치킨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외 경제를 사랑하고, 네. 본부장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외 경제를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문가님 출연하시는 날 시장 분위기도 좋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대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분 순서대로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분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 미디어고요. 매수가는 34,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매수가시네요.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용갑합체 아머드사우루스 흥행 기대감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대원 미디어 이 종목을 일단은 뭐 저희 PD님이 제일 먼저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PD님 종목 같은데 일단은 뭐 저희 PD님이 이 종목을 갖다가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월요일 돼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농담이고요. 일단은 종목 자체 지금 뭐 그동안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고 지금 34,600원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단기 쌍바닥이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단기 쌍바닥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제 반영이 다 된 시점이고, 그리고 고점에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게 확연하게 지금 큰 음봉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가 고점에서 매도를 시킨 물량, 네, 이제 확연하게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이 종목의 주가를 이제 상승세로 그동안 주도를 했었던 이 그렇게 큰 세력이 여기에서 결국에 물량들을 다 나간 상황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을 이제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상황이냐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박스권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아직 물량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단기성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이 종목도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았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뭐 지금 지수가 이제 한 3거래일 연속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3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았었던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등이 만약에 당장 월요일 돼서 이제 반등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자체도 지금 뭐 월요일에 한번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이제 테마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이 종목 자체도 테마로 또 다른 테마로 본다라면 이제 엔젤 산업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의 테마도 같이 속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가방 컴퍼니나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제가 가신 뭐 캐리소프트 네, 그런 종목들의 어떤 테마 자체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돼서 대원 미디어도 같이 또 한번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돼서 지수가 당장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또 이제 하락세를 또 이제 나타낸다. 그러니까 반등 자체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은 저라면은 이 종목을 좀 짧게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바로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방 구간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 그만큼 깊다는 거죠. 뭐 2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고 손절 구간을 좀 짧게 보시고 여기 이 단기상 바닥 구간을 이탈하면은 바로 네,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매수가에서 만약에 또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상승세가 별로 약하다 올라간다라면은 바로 좀 일단은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좀 약하다. 그럼 이 종목의 상승세 또한 약하겠죠. 약하다고 한다면은 다시 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에서 매수가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수익 구간이라도 일단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또는 충분히 여기 이 저점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제 기준으로는 여기 이 꼬리 지점 이 지점이 손절가로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지점이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이 33,000원쯤인가요? 가격대가 한 33,100원 정도 되겠네요. 33,100원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엔젤 산업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또 단기 모멘텀으로 월요일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지켜보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33,100원대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일동제약이고요. 17,6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을 확대했다는 실적을 어제 발표했고요. 또 이번 주 내내 하락하면서 질문자님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중은 5%로 크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동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여기에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날 좀 이제 좋은 이제 소식에 의해서 좀 이제 상승세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네, 지지를 받고 있고 지수의 영향만 아니라면은 이 자리 좀 견고하게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주가가 그때 돼서 정말 이제 역배열로 좀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그널이 좀 이제 연출이 되겠죠. 그죠? 네. 역배열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자 이탈이 나오고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자리 다시 또 돌파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또 이제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이 가격대 한 15,000원대를 기준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본다. 그러면은 한 14,5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인위적인 이탈이 나오고 또다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4,5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좀 이탈하면은 그때 돼서는 좀
역배열로 좀 진입을 하면서 좀 상당한 시간 동안 네, 좀 끌려다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자체가 일단은 5%이기 때문에 뭐 5%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뭐 이 종목이 지금 일단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뭐랄까요? 뭐랄까요? 앞으로의 어떤 이제 그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뭐 그런 선전성들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 종목의 과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이제 드문분출하게 이제 발생이 되었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건데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어떤 이제 세력들이 항상 이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비중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라면은 이 자리 14,5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네,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15,000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또 길게 지켜보시려면은 14,500원대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트리온이고요. 33만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도 고점 부근에 계신데요.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시나요? 셀트리온, 일단 한백사님이 올려주셨는데, 33만 원, 참, 뭐랄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네,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는 상황. 네,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네, 하락 추세, 네, 하락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락 박스권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저점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 2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또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25만 원대까지 또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는 물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좀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한데 기업 자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이제 특별하게 좀 오랫동안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네, 몇 종목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 같으라면은 뭐 조금 더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때 네, 또다시 한참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단을 낮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보자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우 아이비고요. 15,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나우 아이비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15,000원이라고 했죠? 네, 15,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10%. 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라면 거래량으로 좀 볼게요. 네, 재료에 의해서 좀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여기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매집을 좀 잘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분봉을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0분봉으로 본다라면 여기 보이죠? 네, 여기에서 물량이 좀 이제 쏟아져 나왔네요. 네, 매집을 했다가 여기 고점에서 지금 물량이 지금 차익 실현을 지금 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상황이고, 자, 일봉으로 본다라면은 여전히 매수세가 좀 강해 보이죠. 그런데 아까 분봉으로 봤을 때는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량을 다 이제 물량이 지금 다 나가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려면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정배열 구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일 음봉을 타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꼭 지지를 받을 지지를 받을 거예요. 지지를 받는데 그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일단 지수의 영향에서 좀 빠질 거를 좀 대비를 해서 뭐 여기까지 좀 크게 보는 거죠. 한 12,600원대, 12,6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라면은 이제 60일선과도 이제 주가가 한번 맞물릴 자리이기도 하네요. 60일선과도 이제 주가가 한번 맞물릴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네이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10%다. 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보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매집되어 있고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세력의 주가를 올려야 주가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주 IB까지 잘 대응하시길, 나우 IB까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고요. 338,5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 신청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녹십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두 분님이 올려주셨는데 338,500원 비중 5%다. 일단은 비중 굉장히 좀 적절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매매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거래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단 말이에요. 연일 계속해서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당장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쯤에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또는 화요일쯤에 다음 주쯤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명히 장세가 한번 나올 거다. 네, 그런 장세적인 부분들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또 빠지고, 들어오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도 하나의 매매를 하는 주체들이란 말이죠. 개인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개인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다시 다음 주에 또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이제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두 분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가적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 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고, 그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이 시점에서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비중 자체도 5%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중 자체도 5%고, 그리고 이 종목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가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서, 그죠? 거래량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었고, 이 거래량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외국인들이에요. 네,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시점에서의 거래량의 주체는 개인들입니다. 그죠?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 거래량 매집이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매집이 좀 잘 된 상황이긴 한데, 매집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이 좀 받쳐주면서 외국인들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또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댔을 때는 뭐 당장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돼서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이 시점에서 한 31만 원대까지 보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 간다라면, 만약에 반등이 당장 나온다라면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이 시점까지 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바로 정리를 하는 30만 원대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라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일단 사보고요, 어떤 이제 확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있는 매매를 해보시고요. 그런 이유 있는 매매를 해서
근거를 따지면서 이유 있는 매매를 하고 나서 사고 나서 그렇게 예상 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흐름 밖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매매는 그렇게 이제 좀 단순하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들고 있는다고 답이 아닙니다. 무작정 들고 있는다고 답이 아니고 좀 이제 또 그런 이제 투자적인 부분들 뭐 뭐랄까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기적으로 또 매매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전략대로 그대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녹십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수익이 생기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가격 대응은 31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고요. 30만 원대를 이탈 시에는 매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가 오늘 종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는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7,580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7,580원. 네, 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뚜렷하지 못했죠. 그래도 소폭씩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라서 크게 많이 이제 좀 상승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모멘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데 네, 이 자리가 좀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 역배열에서 이제 반등이 나고 정배열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여전히 이제 매물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따진다라면은 저는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후발주들의 상승 그죠? 조선주들 또한 뭐 이제 조선 기사제들 또한 네, 후발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치를 좀 걸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데 비중 자체가 12%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비중이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뭐 추가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6,500원대. 네, 이 자리 7,000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한 여기 이 구간대에서 이 사이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좀 이제 유념히 좀 보시면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혹시나 네, 여기에서 네, 다시 또 상승세가 또 나타난다면 그때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목표가를 이제 이 자리를 뚫고 나면은 결국엔 이 자리를 뚫고 나면은 이제 목표가를 이제 조금 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높게는 보지 말자. 너무 많이 높게 보지 말고 한 8,450원대, 그죠?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네,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조선주 강세로 함께 움직이기는 했지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후발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보유하자라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0원대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8,45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46,406원, 비중은 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죠? 조정 선세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이 지금 기간 조정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내렸다가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그죠? 내렸다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이어가는 그런 신규 상장주들이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그죠?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네,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따져봤을 때, 저 같으면은 지금 가격대가 좀, 네, 솔직히 좀 높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이제 있어요. 네, 좀 높지 않나. 네, 계속해서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가 고점일지도 모르고, 그죠? 어디가 저점일지도 모르고, 종목에 이제 역사가 없는 거죠.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빠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46,000원이죠. 46,000원대면은, 여기 이 자리, 네, 여기 자리 보겠습니다. 여기 46,000원대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한 38,600원대. 네, 38,600원대. 여기가 저점이긴 한데요. 큰 저점이긴 한데, 여기까지 본다라면은 너무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손실폭이 커지는데,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볼 수는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추세, 그러니까 큰 추세 자체는 크게, 이게 큰 추세긴 한데, 이 큰 추세 자체는 지금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추세 자체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대를 기준점으로 물론 이제 본다라면 조금은 좀 버틸 수는 있겠는데, 여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또 바로 반등 나와주지 않고 반등 나와준다라면은 일단은 기다려 볼 만해요. 그런데 반등이 당장 나와주지 않는다. 이 자리 또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또 만약에 이탈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뭐 결국엔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손절을 이 자리까지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지수를 보시고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고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대해서는 좀 이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수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38,600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더구전자고요. 9,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더구전자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더구전자 지금 자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었죠, 그죠? 쌍봉을 만들었었던 자리고 결국엔 이 자리를 네, 돌파가 나왔었고, 그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네, 이 자리를 결국엔 또 깨버렸어요. 네, 깨버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림인데, 뭐 충분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집되어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매집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라면은 이 자리를 좀 다시 또 돌파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적인 부분은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10%다 지금 추세 네, 우상향 방향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자리 한번 잡아볼까요? 추가 매수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8,500원대 만약에 이탈 나오면은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그저 관망하시면서 네, 여기에서 매집을 했었던 네, 그런 세력들이 다시 물량을 모아가면서 다시 터트려 주기를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많이 올라간다면은 9,500원대에서 다시 저항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을 해준다라면은 그때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라면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는 시점에서 네,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매수 자리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더구전자에 대해서는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때에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8,500원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LS 네트워크스고요. 3,024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LS 네트워크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볼게요. 네, 네.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죠? 다시 또 여기서 또 매집을 했고, 다시 또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지만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적다. 그리고 자리를 여기에서 지켜주고 있다. 그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거가 이제 박스권 흐름이죠. 한마디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중이 지금 15%네요. 윤비비님. 비중이 15%시면은 폭 자체를 좀 넓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 자체를 좀 넓게 보시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네. 여기 뭐 한 이 자리까지 2,500원대까지 보시고 한 2,6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신다라면은 뭐 이제 추가 매수로 자리를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2,600원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이고요. 25,0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5,050원이죠. 애경산업. 네, 잠시만요. 25,0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비중 자체 수익권이시잖아요. 그죠? 수익권이시고, 일단 우사님 축하드리고요. 네,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 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망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아모레시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안 가는 종목은 또 안 가죠. 네,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데, 일단은 뭐 중국 쪽과 같이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수익 물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주가를 또 이제 반영을 시켜주는 종목들은 또 이제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목표가를 잡다가 조금 더 높게 볼 수는 있습니다. 목표가 자체를 뭐 한 27,000원대 이 자리 이상까지도 물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디까지가 여기에서 이 자리 한 27,4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으면서 또 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탈이 나와버리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또 굉장히 또 이제 하방 자체가 또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 뭐 24,000원대까지 만약에 이탈해버리면 하방이 좀 많이 열린 상태라서 그때 대해서는 분할 매수가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비중 자체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이 실현을 챙겨놓고 나머지 20% 가지고 네, 이 자리까지 여기 27,400원대를 돌파하는지 네, 여부를 체크를 해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000원대 만약에 돌파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뭐 한 2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네,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받고 다시 올린다라면은 자,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올라가면서도 이런 자리, 자, 여기에서 이런 자리, 또 여기에서 또 이런 자리가 계속 다 매물대예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간다라면 뚫고 올라가겠지만 또 밀린다라면 이런 자리에 또 밀리고 또 다시 네,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 네, 박스권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 일단 수익은 오면은 챙기자. 네, 분할 매도 해 가시면서 대응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애경 산업에 대해서는 수익권에 계시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비중이 크시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000원대를 돌파해 주는지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전망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기대감 자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중국한테 좀 달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증권가에서 자체도 뭐 그런 전망 자체를 좀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네, 그런 테마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기대치 자체는 높은데 주가라는 게 뭐 올라가다가도 뭐 또다시 네, 또 뭐 중국 쪽에서 뭐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또 뭐 말이 나오면서 또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이제 또 항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카지노주들도 같은 입장이세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전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행주나 지금 항공주들 지금 연일 며칠 새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상승세를 또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라요. 네, 결국에는 오르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 관련 종목들 자체가 뭐 면세점이나 여행주나 뭐 이런 이제 항공주들 자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면세점과도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연관이 된 테마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세가 또 나오고 있고 연일 상승세가 결국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래요. 결국에는 그 악재가 나타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재가 다시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백신 관련해서 지금 이제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한다라면은, 네, 결국에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감, 그죠? 기대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일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을 때는 이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저는 이 종목들 자체를 이 관련주들은 장기 투자로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면역 체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흔한 감기 정도의 수준까지 만약에 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네,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때 돼서는.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여행주나 면세점 관련주, 항공주들까지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을 주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과학이고요. 16,95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한과학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주가가 네, 지금 살짝 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수에 의해서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치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네, 또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 없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16,950원 비중 자체가 40%라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세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좀 비중 축소를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비중을 한 번에 실었다가, 그죠? 한 번에 실었다가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에는 또 어디까지 또 조정이 또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매집의 형태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어느 시점까지 조정을 주고 어느 시점까지 상승을 시킬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고점일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식의 굉장히 깊은 조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부분 항상 또 참고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시점까지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한번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본다. 네, 크게 수익을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 세력주에 대한 부분들, 특징들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과학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 비중이 지금 40%로 굉장히 많으시니까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평양 물산이고요. 2,67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태평양 물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다가 여기에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한번 나왔죠. 네, 흔들기가 한번 나오고 차익 실현을 한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다시 또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고점에서 그죠? 연일 상승세를 이끌어가던 종목이 고점에서 이런 식의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다. 나온다라면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력이 빠져나갔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려면은 결국에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또 샀단 말이에요. 이 물량 자체를. 그러니까 매도하는 물량들을 결국엔 받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받아내는 주체가 또다시 손바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바뀜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받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순히 거래량만 보고 여기에서 음봉 하나 떨어졌고 거래량 크네? 그럼 매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2,670원대 네, 여기에서 30%다. 지금 허당님 허당 아니시네요. 허당님. 수익이신데 자 바로 일단은 네, 분할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등하는 척 하고요. 네, 반등하는 척 하고 속았지 하고 네, 주가 올리다가 또 다시 네, 밀어내려 볼 수가 있어요. 네, 밀어내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일단 수익 차익 실현 먼저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주가를 흘러가는 종목들은 일단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허당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반등 시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자,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중앙백신이고요. 2110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중앙백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살짝 네.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자, 중앙백신, 자, 2110원. 네, 눈물이 살짝 나네요. 자, 2110원. 갑자기 왜 그러시죠? 네, 제가 얘기하고도 살짝 웃겼던 것 같아요. 네, 2110원이고, 일단은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이 또 강재존버님이시네요. 네. 강제적으로 또 존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재 일단 개그는 그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집의 형태는 지금 뭐 여기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매집의 형태는 크게 나쁘진 않고 지금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한 번만으로 다 이제 물량을 이제 뭐 다 네.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뭐 보통은 이제 그런데 큰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다시 이제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이런 지그재그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크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시면은 뭐 한 1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보시고요. 17,000원대까지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매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한 종목이고, 그리고 같이 매집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백신에 대해서는 1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풍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37,000원 풍산 구리값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구리값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뭐 저는 뭐 철강주도 지금 상승세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 외에 후발주들이 좀 이제 상승세가 키맞추기 흐름이 나면서 그죠? 뭐 하이스트리나 뭐 그런 이제 NI스틸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리 쪽 관련해서도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좀 상승세가 다시 또 한번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네, 충분히 여지 남아 있습니다. 영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고점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는 이 자리가 쌍봉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기술적으로 좀 보여지는 자리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돌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돌파를 하는데 뭐 이거보다 여기 지금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보다 좀 약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돌파를 하고 나서 또 바로 또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이 거래량을 좀 이제 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넘어서는지, 네, 또는 200만 주와 동일되는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라면은 추후도 상승 여지를 좀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여기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 지금 당장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이제 모멘텀이나 추세적인 부분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돌파 나온다라면요, 바로 네, 일단 비중부터 네,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살펴보면 쌍봉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는 있지만 앞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니까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한 종목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이고요. 매수가는 8,23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2%라고 남겨주셨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기업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고,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비중 자체가 일단 52%라는 점은 좀, 조금 살짝, 네, 도전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이어가면서 비중 자체가 좀 커지셨던 건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 대비는 굉장히 매수 타점을 좀 굉장히 잘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자리 저항받는 자리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비중 절반 바로 축소하시면서 그 후에 추세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세 이어진다, 네, 상승세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2차 목표가는 좀 더 크게 높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차 목표가까지는 한 여기까지 한 11,5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차익 실현을 해줘야지 슬쩍 돌파 나오고 또 바로 밀려버리면 또다시 박스권입니다. 네, 보시면서 바로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축소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절반 수익 실현 일단 하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